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 강남 재건축 엘리트 시세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강남구하고 송파구 지역 살펴보면은 자, 강남구 지역, 송파구 지역 여전히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5월 말 이후에 하락세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송파구 지역도 비슷하게 하락률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하락세가 이제 거의 멈춰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송파구 역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은 서울 지역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뭐 고가에 거래된 최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등장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바로 이제 그 선지수라는 게 들이 있어요. 뭐냐, 강남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빈번하고 호가가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호가가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 아파트 시세, 서울 아파트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수요? 투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잠실주공 5단지 실수요자보다는 거의 이제 투자 수요가 90% 이상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이 34평 2280세대 아파트를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잠실 지역은 솔직히 잠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잠실주공 5단지 112제곱미터 34평 같은 경우는 자, 지난번 7월 11일 날 체크했을 때는 최저 금매물가가 16억 5천, 평균 매물가가 16억 6천이었거든요. 지금 시세도 비슷해요. 자, 16억 5천의 최저 금매물가가 있고, 그리고 16억 6천에 이제 매물이 두텁게 쌓여 있다.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는 가격 하락 추이는 아직까지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8일 정도 만에 다시 분석을 했을 때 거래량이 한 건이 늘어났어요. 자, 이 아파트가 2280세대인데 한 8일 정도면은 거래량 한 건이다. 뭐 많으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월 한 3, 4건 정도니까 이 아파트 투자성에 비하면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잠실중 5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송파구 지역은 뭐 바로 집값이 오른다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송파구 지역은 그런데 강남 지역은 또 달라요. 자,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저희가 이제 자주 소개해드리는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204%라서 아까 잠실주공 5단지 비해서는 상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이 중층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22억 한 5천만 원 전후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음마아파트 이거 재건축하면 이렇게 대치팰리스보다 처럼 잘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깔리다 보니까 음마아파트 수요가 잠실주공 5단지 수요보다 좀 많아졌어요. 왜냐, 주변 아파트 시세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잠실 지역 아파트가 지금 헬류시티 입주로 좀 침체 구간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음아파트 사업성이 괜찮다. 왜냐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세라기보다는 거품이 많이 꼈는데 좀 덜 빠진 지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음아파트는 계속해서 저희가 15억 6천부터 조사를 했는데 14억 5천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거기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최저가, 최저 금매물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통계 수치에 비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금매물 사시지 일반 비싼 매물은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음마아파트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최저 금매물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4억 5천에도 이제 저층 매물이 좀 있고, 14억 7천짜리 매물은 좀 빠지고 14억 7,500만원에서 14억 8천 정도로 한 1천만원 정도 올랐더라. 요즘 같은 거래도 없는데 왜 올랐을까요? 그 언론 보도에서 강남 지역하고 서초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 꿈틀댄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공표한 이제 용산하고 이제 여의도 지역 집값이 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세에서 나타나요. 가격이 좀 오름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오름폭이 있을까요? 자, 거래 없이 가격이 오르면 뭐라고 그러죠?
예, 호가 부풀리기라고 하는데 지금 음마 아파트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 이 지역은 호가 부풀리기 자체가 없어요. 무려 2674세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단합 같은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7월 11일 날 조사한 이후에 19일 8일 만에 거래 건수가 2건이 늘었어요. 자, 이게 거래가 따라오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이 아파트들 이제 거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최저는 이제 반등은 하나보다. 왜냐면 거래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급격하게 낮출 필요는 없는 거죠. 아예 거래가 시가 말르면은 여기 보시면 4월에 아예 거래가 없잖아요. 5월에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 4월에 거래가 없고 5월에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 4월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 사이에 거의 한 7, 8천만 원 가격이 빠졌거든요. 근데 거래가 붙으면은 호가 내리기를 멈춰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결국에 거래량이 생명인데 뭐 여전히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좀 붙었고, 그리고 좀 호가도 좀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냐.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집값은 계속 꾸준히 2018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항상 이렇게 수직적으로 직선으로 오른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폭을 반복하면서 올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7 1월 2월에 거래가 쭉 빠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 국면 탔고 정부에서 8회 부동산 대책 발표하니까 9월, 10월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겨울부터 상승하는 국면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매도자분들도 이거 다시 한번 4월, 5월, 6월에 좀 주춤하다가 양도세 중과제도로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탈 것이다. 지금 이런 기대감을 언론에서 자꾸 넣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거래량이 덜 따라와요. 그런데 강남 지역은 확실히 뭔가 좀 저점을 찍은 느낌은 좀 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입주 물량 많아지면 다 꽝이에요. 자,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리 아파트 저희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페리스 이렇게 4개 아파트 단지 있는데 뭐 파크리오도 많이 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크리오 전용 84제곱미터 평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리센츠 아파트하고 트리지움 아파트 이 두 개를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센츠가 대장이고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페리스는 조금 가격이 이 두 단지에 비해서 좀 빠져요. 자, 리센츠 아파트 매매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합치면은 한 3,9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7월 11일에 조사했을 때 13억 5천, 14억 8천이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13억 5천, 13억 4천 이제 마이너스 1,000만원짜리 싸진 급매물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도 한 1천만원 정도 빠졌다. 왜냐? 급매물 하나 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매물 기준으로 보면 저층은 빼고 중고층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고층 기준으로 한 가까이 1천만원씩 빠져서 송파구는 역시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헬리오시티라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죠. 지금 헬리오시티가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이 6억까지 빠졌어요. 처음에 8억에 등록했다가 이제 뭐 계속 7억 되고 6억 5천 돼서 6억 5천으로 좀 많이 버티다가 지금 그것도 깨지고 6억 선까지 떨어졌거든요. 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세 시세는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8천,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는 7억 4천 수준입니다. 자, 7억 4천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는 급매물인 것 같고 대부분 7억 5천 선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이것도 전세 가격도 급락을 하다가 7억 5천 정도 되니까 싸다 이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 전세값은 단합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리센츠 거주 여건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내부 마감재가 이제 조금 노후화가 된 건 있겠지만은 관리 잘하는 아파트는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지금 6억 8천에서 7억 4천 수준이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조사할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송파나 수치상으로 좀 약세로 나오는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세는 좀 멈춘 분위기다. 자, 실거래가 볼게요. 잠실 리센츠 실거래가 보면은 여전히 3월에는 거래가 없었는데 6월에 무려 저희가 한 9일 정도 만에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5건 정도 거래가 붙었어요. 그래서 15억에 누가 거래하신 분이 있고 15억이면 거의 시세고요. 15억 2천, 15억 8천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얄동, 이제 안쪽에 있는 동이나 지하철이나 가까운 동,
그리고 이제 타입도 A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니까 뭐 이 사람이 더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올수리 된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억에서 15억에서 15억 8천까지 거래가 좀 많이 형성됐다. 자, 이 정도면 거래가 좀 붙거든요. 자, 그러면은 리센츠 아파트만 그런가? 다른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트리지움 아파트.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12억 4,500이었는데 그 매물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14억짜리 매물이 있는데 14억짜리 매물이 지금 없어지고 14억 1,000으로 다시 맞춰져서 플러스 1천만 원 정도 올라갔다. 자, 그래서 14억 1,000 그리고 12억 4,500의 최저가 매물이 있다. 자, 여기 보면은 트리지움 같은 경우 보면은 6월에도 거래가 2건이 있긴 한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후에는 거래가 등록된 건은 없어요. 그래서 9일 동안은 아직 신규 거래건이 없었다. 무려 3,100세대의 아파트가 9일 동안 신규 등록된 건은 없었다. 리센츠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자, 오히려 거래가 많은 리센츠는 최저 금매물이 1천만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거래도 없는데 1,000만 원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 금매물가니까 금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이제 거래가 되면 이제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9일 동안 등록된 건 없었다. 자, 뭐 그래도 뭐 꾸준히 거래는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거래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 여기 1월, 2월에 거래량 보면 뭐 몇십 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거래된다면 공인중개업소가 타격을 많이 받죠. 요즘 공인중개업소가 다 그래요. 다 전세 거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값 올리는 건 공인중개업소에서 안 하는데 전세값 올리는 건 공인중개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요. 자기네들 밥줄이니까. 자,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강의